안녕하세요. 창조동의 명리산책입니다. 옛날 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리지차가 천리를 달린다 말이 있습니다. 호리지차는 아주 근소한 차리, 터럭호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근소한 차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 차이가 지금 뭐 이렇게 짧지만 아주 더 멀리 가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중의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다 아이들의 어린 때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떤 초기 조건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자기의 모습은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게 바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른 다릅니다. 미국은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마 망했을 겁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매우 유명한 법률 변호사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나중에 성장을 할 적에 자기의 경쟁자들 모두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초기 조건입니다. 이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빌 게이츠는 태어나면서부터 남 달랐습니다. 남 다른 데다가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매우 큰 인물이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기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보시게 될 내용이 그런 종류의 내용을 한번 연관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세의 남 학생이고요.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경영학과에 지금 3년째 다니고요. 군대도 당연히 다녀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미월에 태어난 정화입니다.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관계를 보면은 식신이겠네요. 식신은 한자로 왜 주성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식신. 딱 그 식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개비라는 의미의 식신이 아니라 먹을 걸 타고났다라는 의미의 식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 사람한테는 먹을 복이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매우 유용한 기운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자기가 뽑아내는 즉 자기 정화의 기운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 천간에 나온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도와볼까요? 책입니다. 날개가 아니고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24K 순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그리고 본인의 기운은 지금 빼고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꼭 말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상관을 자기 말만 한다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걸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돈이 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책과 함께 금이 있네요. 두 개가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갖춘 사람, 지력도 갖추고 재력도 갖추고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내용이네요. 자, 실제로 이 책과 황금이 공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행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겠죠? 자, 뭐죠? 오행 분석. 목화토목금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네, 연간에 하나 있네요. 화, 본인이 화입니다. 그리고 토, 네, 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술토, 미토, 미토, 무토, 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습니다. 월간에 있고 시, 지에 신금, 신금 또 신금. 같은 발음이네요. 신금. 수가 없습니다. 특징이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네요. 자, 이 수가 이 정화한테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는 이 정화에게 관입니다. 관성이라는 얘기죠. 흔히 관성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관성은 자기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보면은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라고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주는 목의 사회 중심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봅니다. 어머님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관성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재성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를 지키는 뭐 울타리나 귤이나 뭐 아니면 학교 아니면 뭐 직장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아예 없는 것은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관이 힘이 생겨서 식상을 이기려고 할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관이 관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치는 행동입니다. 그 기운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상관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상으로는 관성이 좀 미약하겠네요. 나중에 좀 더 종합해서 얘기하겠지만 우선 관성이 지금 없지만 관성이 새로 들어올 적에 어떤 관계가 나올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 부족한 기운을 다른 게 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운 기운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괜히 없는 거 부여잡고,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사주에 없는 것을 어찌 하란 말입니까? 있는 걸 촬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니까, 토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토는 식상이고, 금은 재성입니다. 자, 보면은 상관, 식신, 상관. 이 식상들이 시간의 무토로 잘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주는 자기의 기운을 잘 뽑아냅니다. 그것도 아주 잘.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상관의 가장 큰 특징이 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지금 처음 만났는데 꼭 몇 년 지난 것처럼 그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도 난 지금 널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그리고 나는 또 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얘기를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친해집니다. 물론 그 친함 정도는 오랜 기간을 사귄 사람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친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관적인 기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왠지 끌려. 이게 상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상관은 매우 매력적인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관의 기운이 재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모든 기운들이 신금으로 통일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천간에서는 또 한 번 상관생재를 합니다. 자, 잘못하면은 금이 토에 매몰될 수가 있는데 이 매몰될 수 있는 것을 목이 막아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매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이 토에 묻혀져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자, 목도 아주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인성과 재성의 갈등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식상생재가 기본 틀입니다. 자, 천간에 상관이 나왔으니까 상관생재가 기본 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관생재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돈이 된다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금 만났는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져요. 인간관계가 금방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화력이 곧 돈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명제가 상관생제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간목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은 큰 동량목이고 뿌리를 아주 잘 뻗어내리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무가 그 소토를 잘해서 그 토들이 흩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목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적에 토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간목이 지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그 역할을 합니다. 천간에 연간에 정인이 있으니까 정인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인은 매우 지속적이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축적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서 나중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인이 그렇다면 공부력은 어떤가? 글쎄요. 그 훌륭한 공부력이라고는 뭐 장담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력이 소토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괜히 주경야동을 괜히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학생이 없지만 고학생, 옛날에는 뭐 아이스케이키 가방을 옆에 들고 혹은 찹쌀떡 가방을 등에 메고 아이스케이키, 뭐 찹쌀떡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이런 고학생들을 칭찬해 주는 것은 돈과 공부가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 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정말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칭송하고 칭찬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미 사주에 들고 나온 기운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사주에 이미 있는 기운은 그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대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명주가 6대운, 16대운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대운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수대운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역시 식상에서 생재로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돕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은 상관생재, 내가 하는 행동이 돈이 된다라는 것이 매우 강렬해지는 그런 운이라는 얘기죠. 또한 이 명주가 살고 있는 동네가 금이 기운이 강한 동네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 토의 기운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관은 없다. 관이 없지만 관이 없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이 들어와서 관의 힘이 세지고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운을 건들려고 할 적에 그때 오히려 이 토국수의 힘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또한 상관과 식상을 조절을 해준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 있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생재라고 그랬죠. 재성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읽습니다. 상관을 쓰면서 상대방을 읽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던지는 얘기가 상대방의 이 표정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럼 바로 그걸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도 많이 있겠네요. 제가 대학교 때 다닐 적에 제일 부러워하면서 이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친구, 뭐 그런 친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재주가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을 자기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이 집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있는 이 기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CFA, 금융 혹은 회계, 펀드 이런 종류에 대한 국가 자격증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거의 국가고시하고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종류의 자격증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능력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가 그 자격증을 갖고 이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좋습니다.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을 치니까 이 사람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옛날 생각입니다. 지금은 상관이 매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매력적인 기운입니다. 상관은 관을 치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업무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런 종류의 회사를 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장을 해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약간 지금 25세입니다. 25세이고 지금 올해도 반절이 지나갔으므로 26세로 봐야 되겠죠. 자, 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 뭐 책임감도 있고, 원래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좀 더 책임감 있고 조금 더 독해지죠. 자,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재성을 좀 포기하고 인성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성으로 갈 것인가. 사주가 대부분 사주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주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금 일찍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다면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갖고 준비를 했을 텐데, 취업 연령도 되었고 아마 마음이 좀 급할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식상생재가 바로 일어납니다. 상관생재가 바로 일어납니다. 상관이 무서운 기질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만나면은 스스럼 없게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부동산 가서 그런 분을 경험을 하는데요.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당장 사면은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을 매우 잘 쓰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자기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만 듣겠다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도장 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상관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거,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친화력이 곧 돈이 됩니다. 말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잘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토의 기운 또한 중재의 기운입니다. 중재의 기운이다 보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쪽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해서 그 부분에 부동산 관련의 전문 자격증을 또 한번 취득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요게 힘을 발휘하면 됩니다.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활용하는 방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랜 시간 숙달돼서 단련된 것은 기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자에서 자기의 공부력과 예술성을 집어넣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뭐든지 자기가 중개를 하면서도 중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거를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손님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손님을 보면서, 저 손님이 돈이 될지 안 될지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상관과 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정제와 편제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정제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오롯이 자기 것이 됩니다. 편제는 어음처럼
언젠가 돈이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금방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엄청 큰 돈이지만 자기의 부분은 이 정도, 남과의 교집합이 또 한번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잠깐 갖고 있다가 또 나눠줘야 됩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의 영역을 또 한번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곧 사업이란 얘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편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돈의 큰 흐름을 보기 때문이죠. 정제는 꼼꼼합니다. 꼼꼼하기 때문에 이자율 0.1%만 달라져도 부들부들 떱니다. 편제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릅니다. 질러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많으면 들어오는 것도 많다라는 게 편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기질도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식신상관의 기운은 자기 기운을 잘 뽑아냅니다. 잘 뽑아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1이어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 10으로 변합니다. 물론 10이 100으로 되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그런데 인성을 또 들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 됩니다. 자기가 열을 얘기할 것을 10, 10 얘기하면서 하나씩, 둘씩 땡겨와서 이걸 점점점 포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 만일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런 교육 분야, 뭐 신입사원 인성교육,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교육 분야에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생 가르치는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성의 소토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말로만 많이 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말은 화려하게 잘하는데 좀 얘기하다 보면 밑바닥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관이나 식상을 잘 쓰는데 인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편제의 기운입니다. 자기 사업해도 됩니다. 자기 사업을 해도 되고 물론 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눈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면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서 계약을 따내고, 오늘 자기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주고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왠지 밉지 않고, 이런 능력을 갖춘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일에서도 매우 두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편제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또 뭐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성으로 잘 소토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이고 수의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식상생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성보다는 재성을 쓰는 것을 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꼭 집안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집안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토가 들어오는 해는 조심하십시오. 이 축토가 들어오는 해는 매매, 사업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사업하든 안 하든 매매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금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사업한다면 확장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축토가 들어온 해는 자기가 승진 대상이라고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좌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다 축소시키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당연히 연애도 금지하고 이 해에는 결혼도 금지해야 되겠죠.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니까 물론 이 해에는 연애도 조심하셔야 되고 결혼은 당연히 다른 해로 미루셔야 됩니다.
사투가 들어온 해, 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네요. 그 해에는 조심하십시오. 네, 그것만 아니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식상, 상관생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명을 한번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